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리죠. 역시나 오늘 증시는 상승 출발하더니 쭉 빼버리는 미끄럼틀을 만드는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이제 뭐 굵직굵직한 이벤트 지나가고 있고요. 다음 주부터는 강한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겠죠. 그걸 기대하며 오늘의 경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어제 미국 증시는 반등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2월 CPI가 발표가 되었는데 예상치보다 낮은 모습을 나타내며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2월 CPI는 전년 동기보다 2.8%가 상승했는데 전월 3%, 예상치 2.9보다 둔화된 모습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인플레 걱정이 좀 있지 않았겠습니까? 스태그플레이션 걱정도 있었는데 그 우려감이 사라지게 되었고, 어제 미국 증시, 특히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크게 급등하는 모습. 하지만 아직까지 방심할 순 없다고 합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물가에 반영된 건 아니다 보니까 한두 달 지나봐야 진짜 물가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그래도 일단 시장에서는 긍정적이다 라고 해석하는 모습이네요. 다음입니다. 한편 지난밤 테슬라는 7.5%나 상승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이 올라오면서 거기다가 또 많이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테슬라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거기다가 트럼프가 친구를 괴롭히지 말라, 이렇게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자, 트럼프는 테슬라들을 구매하며 일론 머스크가 애국자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며 테슬라를 사랑하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위대한 미국 회사를 해치지 말라, 테슬라에 무슨 짓을 하면은 지옥을 겪게 될 것이다, 테슬라한테 뭔가를 하면은 그거는 테러리스트다, 이렇게도 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테슬라 바닥에서 조금 올라왔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멀게 했죠. 결국은 규제 완화, 그 이야기가 시그널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엔비디아가 GTC 2025를 개최합니다. 오는 17일, 다음 주죠. 21일까지 열릴 예정인데요. 3월 22일을 양자의 날로 지정했다고 하네요. 자, 양자의 날에는 양자 컴퓨팅의 현재 위치, 미래의 전략을 제시를 할 예정으로 엔비디아의 양자 기술 로드맵과 성과 등도 공개를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이날엔 아이온큐, 리게티 등 주요 파트너사와 협업을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미국장에서는 아이온큐 등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양자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면 한국첨단소재 25% 급등, KCS 18% 상승하는 모습이죠. 다음입니다. 어제 미장이 끝나고 인텔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무려 10%나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신임 CEO 리뿌탄을 선임을 했다고 합니다.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전문가라고 하며 인텔 이사회 멤버였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과거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 CEO였기도 했는데 무려 12년이나 CEO를 했다고 해요. 그 기간 동안 주가를 33배나 상승시킨 인물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인텔의 주가가 CEO가 바뀌었다고 엄청나게 올랐는데 오늘 저녁에도 이어질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고점 대비 15% 정도 하락한 나스닥. 하지만 지금은 강력한 매수기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하나증권 연구원은 4월 실적 발표 시즌 기대감이라면 충분히 2만 포인트까지 반등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하락은 평소처럼의 일반적 조정폭이다. 고점 대비 10% 정도 좀 빠지는 이 정도는 뭐 항상 있어 왔다. 그리고 또 이렇게 쭉 올라왔으니까 이번에도 이전처럼 돌아가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또 반등이 살짝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여기가 바닥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자, 저의 뷰는 동일합니다. 나스닥은 지금 이제 바닥을 치고 쭉 올라와서 아마 다음 달 정도가 되겠죠. 19,000까지는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진짜 공포는 오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때는 이제 조금 비중을 줄여서 중국이나 한국장을 매수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반도체에도 좋은 소식이 나타나는 걸까요?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를 한 번 더 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중국 범용 반도체 관세를 때릴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한국의 반사이익 기대감까지도 나타나겠죠. 자, 안 그래도 한국 반도체가 지금 고성능 반도체나 앞서 있긴 하지만 레거시 반도체는 중국한테 따라잡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러한 관세 소식은
충분히 괜찮은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걱정이 많습니다. 관세도 일시적인 호재일 뿐이겠죠. 결국 과거 디스플레이처럼 우리나라는 기술 초격차밖에 답이 없을 것 같은데 삼성과 닉스가 그 기회를 잘 살려서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계속 벌려주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다음입니다. 52주 신고가 기업은 당연히 가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랜만에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은 코오롱, 파미셀, 미래에셋증권, 현대로템, SK이노베이션, 파이버프로, SAMG엔터, 코오롱 티슈진 이러한 기업들이 52주 신고가에 오늘 등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업들이 뭐하는 기업들인가 봤더니 코오롱 티슈진의 과거 2019년에 인보사 주성분 논란으로 식약처 품목 허가 취소가 된 바 있었고 그 다음에 거래 정지가 되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2022년에 정지가 풀리고 저점 7,700원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지금은 무려 5만원까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대박이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과거 인보사 있죠. 그게 미국 FDA 통과 기대감이 현재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로템은 뭐 다 아실 겁니다. 실적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은 종전에 따른 정유사업 기대감 플러스 배터리 바닥 기대감이 동시 공존. 파미셀은 줄기세포 치료제의 기대감, 마지막으로 파이버프로는 방산, 우주항공, 양자암호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코오롱 티슈진 일봉이 어마어마하죠. 21선을 깨지도 않고 그냥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로템 또 엄청난 차트를 보여주고 있으며 SK이노베이션 또 바닥권에서 슬금슬금 올라가는 모습, 파미셀 또 마찬가지고 파이버프로도 마찬가지고 52주 신고가를 하려면은 요런 차트여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입니다. 여전히 저는 좋게 보고 있는 자율주행. 지금 미국에서는 웨이모가 자율주행 택시로 일주일에 20만 명의 사람을 태우고 있다고 합니다. 대박이죠? 미국은 이 정도면은 상용화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타날 것 같은데 영국과 중국도 빠르게 상용화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영국 교통부 장관은 26년에 무인 자동차가 영국 내 모든 도로에 갈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도 말을 했고 중국은 뭐 이미 자율주행 천국이 되어가고 있죠. 자, 우리나라도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은 결국 AI처럼 자율주행도 다른 나라 기술을 써야 되지 않나 싶긴 한데 지금 사실 우리가 AI 딱 떠올릴 때 클로바 떠올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전부 다 챗GPT나 아니면은 그록3 이런 걸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결국 이러한 타임을 놓치게 되면은 자율주행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현대차에 뭐 테슬라의 FSD나 아니면은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이 들어갈 가능성도 높겠습니다. 그런 미래를 보기 싫다면은 우리나라도 뭔가를 빠르게 될 것 같고 다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법적 이슈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 레벨 4 이상 같은 경우에는 안전 테스트 그거밖에 하지 못한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날씨가 한 번에 따뜻해졌습니다. 이제는 롱패딩 다 집어 넣어야겠죠. 이미 다들 넣으셨을 것 같고요. 내일은 낮 최고 기온이 20도를 넘긴다고 하고요. 내일 낮은 평년보다 5, 6도 낮은 11에서 21도라고 하며 아침에는 영하 3도에서 영상 8도까지가 된다고 하니까 일교차가 크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황사랑 미세먼지 여기에 대한 걱정이 있으실 텐데요. 북동풍이 분다고 하면서 대부분 거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날씨 잘 확인하시면서 이제 입을 옷이나 마스크 같은 거 잘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또 오는군요. K뱅크가 IPO를 재추진한다고 합니다. 23년도 2월, 23년 10월에 IPO를 한다고 했으나 결국 철회를 했었고요. 이제 다시 돌아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현재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길에 이번에도 또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럴 수가 없다고 합니다. K뱅크는 재무적 투자들과 함께 IPO를 조건으로 동반 매각 매도 청구권을 걸어뒀기 때문에 내년 7월까지 상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아마도 올 연말쯤 K뱅크를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LS그룹주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봤더니 바로 호반그룹이 LS의 지분을 매입했기 때문인데요. 전일 호반그룹은 한 증권사를 통해서 LS의 지분을 3%가량 매입을 했고 호반 측은 단순 투자라고 하긴 했으나 시장은 분쟁 때문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호반의 자회사 대한전선과 LS그룹의 자회사 LS전선이 특허 침해 소송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이 기술 분쟁이 두 그룹 간의 전면전으로 확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타나면서 오늘 LS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아직도 고려아연 이쪽은 시끌시끌하죠. 과연 LS도 그 길을 밟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토마토 시스템이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토마토 시스템이 뭐하는 기업인가? 바로 원격의료 관련주죠.
그런데 이번에 미국을 뚫었다고 하네요. 미국 원격 진료 시장을 공략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전역 750개 수에서 12만 유닛의 시니어 거주지를 관리하는 W사와 협력해 시니어 아파트를 중심으로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SAMG 엔터도 글로벌에서 논다고 합니다. SAMG 엔터는 오늘 캐치 티니핑의 글로벌 기대감으로 상승하며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해줬습니다. 최근 데뷔한 SM의 걸그룹 하츠투하츠와 콜라보를 하기도 했고 이로 인해 해외 진출 속도도 더 빨라졌다고 하는데요. 하츠투하츠 멤버들의 폰에 티니핑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도 이슈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SAMG 엔터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 중 하나는 일본 시장의 반응이 뜨겁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작년 4분기부터 일본에 굿즈를 판매하고 올해는 첫 팝업 행사를 진행했는데 흥행에 성공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SAMG 엔터테인먼트 우리나라 부모님들만 파산핑을 만든 게 아니라 일본 부모님도 파산핑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NC소프트의 불소2가 4월 3일에 중국에 출시한다고 합니다.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정식 출시 소식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NC소프트 주가는 조금 올랐습니다. 2% 상승. 이러한 소식이 게임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